안녕하세요. MPK 인덱스 브리핑 이지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더 하고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그 좀 어이없는 행동과 발언이 뉴스의 메인 기사로 나옵니다. 그 수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저는 평생 새누리당 때부터 국민의힘만 찍어왔던 사람인데 이런 저조차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투표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주위에도 최근에 저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이 있어서 비례대표라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투표하고 오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고 지는 이제 문제가 저의 관심 밖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닌 것 같아요. 이 노토열 변호사님과 이 장해찬 후보 공천 취소 과정뿐만 아니라 그동안 제가 들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을 보면 역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를 이제 나갔던 저는 사실 2016년부터 한동훈을 굉장히 싫어했죠. 아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30년을 직접 구형한 사람도 한동훈이고 삼성 이재용 회장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도 한동훈이죠. 그때 박근혜 대통령 관련인들을 조사하고 추궁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에서 한동훈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모욕감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으로 이제 역임하던 시절에 일명 적폐 수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투신 자살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을 기억을 합니다. 기무사의 본연의 활동을 했을 뿐이었는데 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로 둔갑시켜서 돌팔매질을 한 게 당시 윤석열 검찰이었습니다. 게다가 영장 영장 심실 받을 때 검찰은 당시 삼성 장군인 이재수 그 기무사령관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고 엄청난 수치심을 분명히 느끼셨겠죠. 그 아마 수갑 찬 사진 아마 있을 거예요. 저 모습으로 이게 카메라 앞에 서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을지. 저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이제 투신 자살하기 사흘 전인가요? 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이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이제 그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내게 이런 말이 있고 지금 그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군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당시 윤석열 검찰을 보면서 역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법치를 파괴하고 지들 멋대로 정말 만행을 저질렀던 그 검찰 그대로구나를 느끼면서 저 역시 함께 분노했었고 그때 문재인에게 충성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지금의 한동훈이다. 전혀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국가를 파괴하는 짓들에 맞서서 싸웠던 이 보수 우파의 파이터들 다 내쳤죠. 물론 표면적인 이유지만 그 노토열 변호사님 공천 취소할 때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해 막말을 했다는 이유를 들었어요. 자기는 타워팰리스 살면서 재벌 해체를 꿈꾸고 아주 철저히 좌파 사상으로 점철된 강남 좌파 한동훈. 저는 이쯤 되면 한동훈이 대깨문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아는 한 기자분이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이제 지원 요새를 이제 위해서 한동훈이 저 인천 계양을 찾은 날 취재를 하러 가셨는데 그 인천의 한 시장이었나 봐요. 한동훈이 이 원희룡 장관을 이렇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시장 사람들과 셀카 찍기 바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이 이 서울대 법대 82학번인데 한동훈이 92학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법대 10년 선배인 원희룡 전 장관의 저렇게 어깨 위에 팔을 떡하니 올려놓고는
무슨 자기 아랫사람 다루듯이 행동을 하더라. 이 지원 유세 나가서는 본인 PR만 하고 서울법대 10년 선배 원희룡을 무시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가 민망했고, 그런 생각을 주위 사람도 다 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제 기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야, 한동훈이 본인 인기에 스스로가 취해서 점점 이성을 잃어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동훈에게 일침을 가했죠. 그 지난 15일에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 페이스북에 무슨 공당의 공천이 호떡 뒤집기 판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 변호사는 이제 공천 취소한 점을 비판을 했는데, 그 포스팅에서 아주 따끔한 일침을 가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이니 그래가지고 선거 되겠나. 네,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하면서 매일 하는 쇼는 셀카 찍는 일뿐. 이 말에 공감하는 분들 아주 많을 겁니다. 저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도태우 변호사님과 장해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시키는 그 과정, 그 방법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이 타인을 존중하는 자세가 1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 변호사님이 좀 어려운 저 입장이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어야 한다고 이렇게 5.18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함께 울고 웃었던 저희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네, 그렇게까지 5.18 앞에 무릎 꿇은 후보를 전화 한 통 없이 언론을 통해서, 그것도 밤 11시 경에 통보하는 거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전화 알지 보시면 속보에 뜨더라고요, 뉴스가. 근데 밤 10시 29분에 입력이에요. 그 밤에 저렇게 뉴스로 속보로 그냥 통보해버린 거예요. 전화 한 통 못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하시는 거 봤는데, 네, 이 도 변호사님이나 이 장해찬 후보나 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공천을 따낸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과 노무현 비판했다는 그 사실 그것도 단면만 이야기했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건 막말이 아니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이유를 대면서 유지하기로 했던 공천을 하루 만에 뉴스 속보 밤 10시 반에 뉴스 속보를 통해서 뒤집었어요. 이 한동훈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특검이었고, 도태우 변호사님은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었죠. 저는 요즘 한동훈이 이 대구 경북을 무시하고 우리 한국의 정통 보수우파 세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언론들이 하나같이 거짓 뉴스를 누가 더 잘 퍼뜨리나 경쟁하듯이 가짜 뉴스 생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를 정말 마녀 사냥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었는지 뻥튀기 하면서 보도할 때였어요. 젊은 사람들은 그 보도에 취해서 거의 다 촛불 시위에 나갔죠.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라가 극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한 대한민국 정통 세력들이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태극기 집회에 나간 그 날이 그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행진을 했던 날인데, 그때 거의 초창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보다 정말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행진하는데, 그 행진 대열이 끝도 없이 펼쳐졌었습니다. 그 이후로 태극기를 들고 나온 사람들의 수가 촛불보다 훨씬 앞질렀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모른 척했고, 그 상황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모욕감과 비아냥거림을 들으며 정말 절규했고 분노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태극기를 들었어도, 탄핵 반대를 외쳤어도 한국 사회는 우리를 정말 개무시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인용되었죠. 한동훈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 한국의 정통 보수 우파를 그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네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박근혜는 탄핵이야. 우리를 완전히 철저히 개무시하는 거죠.
탄핵 전궁에서 그 한동훈은 철저히 촛불 세력의 시각으로 우리를 계무시했고 그 시각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다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 그랬죠. 본인의 인생의 화양 영화가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특검이다. 그런 말을 했었죠. 저는 또 이 기사를 보고 한동훈이 정말 비열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제가 4월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고 정치하길 바라시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선택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정치하는 거 보고 싶으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 뽑아. 이건데 이게 막말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막말입니까? 이 기사가 공감순 댓글을 없앴더라고요. 처음에 있었는데 공감순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최신순만 이렇게 보도로 이렇게 다시 배치했던데 최신순에 이런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캡처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자신을 내세우려 하는 욕심이 과하다. 후보들은 안 보이고 자신만을 내세우고 나를 계속 보고 싶으면 뒷전에 있는 저분들을 뽑아달라? 실제로 저분들 이렇게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고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네, 이름조차 부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지존 같은 혼돈에 빠져 있다. 정신 차리고 대통령을 지키며 후보들을 앞으로 내세워라. 지금 스스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정말 안단난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도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이재용 회장 구속할 때 아주 신나게 죽이 잘 맞았던 그 김경률,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로 비유했던 그 자를, 사실 그게 진짜 막말인데 그 사람 아직도 지금까지 옆에 두고 있죠.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뚜아네트 비교를 합니까? 그 이상의 막말은 저는 최근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사라던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영주를 국민의힘에 저렇게 말 그대로 90도 각도로 허리를 숙여가며 모셔왔고 영등포 갑을 전략 공천했더라고요. 거기에 정청래 상대로 이 삼민토 위원장을 지내고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을 주도했던 86 운동권 출신의 함은경을 공천했어요. 지금 어떻게? 지금 자기 그 명함에, 국민의힘 명함에 떡하니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주도를 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저 함은경이 전향을 했다고요? 저렇게 본인 명함에 버젓이 서울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주도라고 아주 당당히 자랑스럽게 써놓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전향을 했다고요? 게다가 한동훈 본인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김영동이라는 사람 보니까 굉장히 문제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심지어 선관위가 그저께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혐의로 저 김영동을 고발했어요. 근데 그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족 중국인인 부인이 결혼하고서도 10년 이상 귀화하지 않았다는 점. 과거 김 의원이 민노총 간첩단 연루자를 형님이라 부르며 친하게 지냈다는 점이다. 저거 지금 MBC 뉴스에서 나온 기사고 선관위가 김영동 의원을 고발하면서 나온 기사예요. 근데 저 김영동은 안동 예천에 공천을 했어요. 운동권 청산은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선에 나와서는 운동권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어제 종북 세력 막을 세력은 국힘뿐이고 죽어도 서서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지금 말과 행동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환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국회에서 이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한마디 짓지 않고 어쨌든 싸우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열광하기 시작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그 2년 동안 문재인이고 이재명이고 제대로 수사 한번 했었나요?
지금 윤석열 정권 2년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나요? 문재인 수사했나요? 이재명 아직 거리로 활보하고 있어요. 운동권 출신을 정치에서 뽑아내겠다고, 뿌리 뽑겠다고 나왔는데 인기 좀 얻으니 대통령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 분별력을 잃으셨나요? 좌클릭하면 총선에서 이기고 대통령 되실 것 같습니까? 옆에서 자꾸 뭐 중도표를 얻어야 한다고 하겠죠. 뭐 그리고 본인도 강남 좌파이니 뭐 좌클릭하는 거겠지만 저는 한국에는 중도라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공학적으로 뭐 한국에는 30%의 좌, 30%의 우, 나머지 40%의 중도가 이거는 불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이 40%를 중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현실주의자, 정치에 크게 관심 없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 이렇게 없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그저 자신들의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40% 안에는 성향이 그래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 정치가 자신들의 현실에 영향을 줄 때 좌우 정당을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지금 문재인 때 이 부동산 폭등시키고 전기를 폭등시키고 물가 폭등시켜서 열이 받을 대로 받아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중도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전 지지율 잘 안 보지만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최근 2주 사이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집 보유세도 지금 너무 많이 내야 되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저 40%의 중도가 좌성향일 거라고 아주 극도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나 봅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 그 차떼기와 그 노무현 탄핵 역풍을 맞아서 휘청하던 시절에 당을 맡아서 총선에서 승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너무 젊었고 또 프랑스에 있었을 때라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 당시 한나라당 그 심판이 예상되었던 그 선거판 자체를 아주 다른 양상으로 바꾸고 그 총선을 이긴 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사를 팔아서 천막 텐트로 옮기고 최대한 겸손하게 그 절실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고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총선이 아마 2012년인가요? 그때 이제 저는 한국을 귀국한 이후라 좀 더 명확히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명박 정권이 이제 지지율이 엄청 낮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제 민주당이 압승한다고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 이제 비대위를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당의 낡은 이미지를 이제 혁파하고 이준석 데려오고 뭐 MB의 4대강 비판했던 그런 인물을 영입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도 살짝 좀 많이는 아니지만 좌클릭을 했었어요. 대통령실과 선 긋고 뭐 당의 이미지를 말 그대로 환골탈퇴하면서 뭐 결국에 총선에서 승리를 했는데 근데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그런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하시는 건가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동훈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뿌리가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한동훈은 당을 살리고 또 자신을 아껴주었던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절실함은 전혀 1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인기에 눈이 멀어서 좌클릭해서 총선 승리하고 차기 대통령을 꿈꾸며 정말 저희 입장에서 만행을 저질렀다가 최근에 이제 보수 진영의 반발이 심하고 비판이 거세지니까 이번에는 또 용산과 대립을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한다고 하던데 제 눈에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 책임을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걸로만 보입니다. 또 어젠가 이제 발표되었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도 정말 심각하던데 한동훈이 이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과 서로 아주 크게 충돌하면서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 한동훈이 이미 확정된 명단은 고칠 수 없고 내가 관두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 사퇴 가능성을 언급했더라고요. 절대로 지도자감은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이렇게 헤매는 동안에 이재명이 그 이석기의 후예들을 지금 무더기로 금배지를 달아주게 생겼습니다. 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 뿌리 뽑겠다니 이 통진당의 후예들 이 출신 3명이 지금 야당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비례 5번 정혜경 후보는 남쪽 당의 미군 전쟁 기지가 아닌 곳이 없다. 그러면서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비례 11번 전종덕 후보는 이석기 사면 복권 운동을 했습니다. 비례 15번 손술 후보는 그 통진당 후신이죠.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고 주한 미 대사관 관저 난입 시위를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이석기의 후예들 이 3명이 국회에 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석기 3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민노총 간부 출신도 2명이나 들어가 있는데 다들 당선 안정권이라고 합니다. 비례 17번 이주희라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기지 반환을 주장했었고 18번 김준환 이 사람은 전 국정원 차장인데 그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죠. 이 탈북자를 다시 북한에 정말 갖다 바친 이 가장 문재인의 이 악함이 드러난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왜 한동훈은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진짜 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거 공론화 시켜서 지금 비판해야죠. 이석기 후예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만약 이거 알면 소위 중도층이라 불리는 저는 현실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은 그들은 표 안 줍니다. 그래도 이석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그 가벼움, 비열함, 줏대 없음 이 인간 한동훈이 한국을 몰락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총선 이유가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한동훈이 일찌감치 실력에 뽀록나고 강남 좌파 커밍아웃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선 직전이었으면 어쩔 뻔했냐.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다 이러시던데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저 이석기 후예들과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 저도 당원 가입하고 후원금도 성의권 냈는데 이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안당의 그 총선 핵심 공약이 저희를 너무나 기쁘게 합니다. 공약 1번 당연히 부정선거 척결 및 선관위 개혁. 그런데 공약 2번이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야, 민경욱 대표님 정말 멋지십니다. 일단 3번이 동성애 조장 법률 폐지. 진짜 이것도 최고입니다. 지금 이미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어서 얼마 전에 무슨 여론조사에서 한국의 20대 30대가 20대 30대의 한 40%가 동성애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4번 백신 강제 접종 피해자 진상규명. 이것도 정말 필요하죠. 5번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 6번 자유시장 좀 먹는 악법 폐지. 7번 국정원 대공사건 부활. 8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완벽한 총선 공약입니다. 이번에 민경우 대표님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위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다음 세운에서 5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5호는 6.25 특집입니다.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과 좀 분야에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역사기행 국내편은 이 6.25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이 격전지를 소개하는 그 글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원고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낙동강 전투를 다시 공부하게 되었는데
요즘의 한국이 정말 낙동강 방어 전선의 형국이 된 것만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기 전에 저의 지인이 보내준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 지인이 가끔 이렇게 지하철 스크린 도어에 저기 써 있는 저 시를 찍어서 저한테 좀 종종 보내주세요. 참 감사한 분인데, 이번에 보내준 시가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박현자라는 시인의 금낭화. 누가 저 작은 풀꽃들에게 겸손과 질서와 그리고 기품을 가르쳤을까? 네, 새도 먹이시고 꽃도 가르치시는 그분. 우리를 금낭화처럼 겸손과 질서와 기품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이 한국에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또 자유선거 지켜서 북한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확장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 역사에 쓰임받는 지도자는 반드시 겸손과 질서와 기품이 있는, 기품을 아는 사람이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